하루에도 몇 번씩 눈이 뻑뻑하고 침침하신가요? 안경을 써도 초점이 잘 안 맞고 밤에는 불빛이 퍼져 보여서 운전하기 힘드시진 않으세요? 눈 영양제도 빠지지 않고 드시는데 도대체 왜 시야는 더 흐릿해지는 걸까요? 병원에 가도 돌아오는 말은 똑같습니다. 연세가 있으셔서 그래요. 영양제 잘 챙겨 드세요. 하지만 여러분, 정말 그게 답일까요? 오늘 제가 알려드릴 4가지 음식만 꾸준히 드셔도 침침하고 답답하던 눈이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제 환자분들도 약이나 영양제보다 훨씬 효과를 보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과 전문의 심진권입니다. 40년 동안 수많은 눈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. 73세 양복자 할머니, 무려 3년 넘게 유명 눈 영양제를 드셨습니다. 한 달에 10만 원 넘게 쓰셨지만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역이었고 TV 자막은 뿌옇게 흐려져 읽기 힘드셨습니다. 그런데 제가 추천한 음식 몇 가지를 식단에 넣은 지 2주 만에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박사님, 요즘은 눈이 덜 뻑뻑하고요. 밤에 자막도 또렷하게 보여요.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진짜 효과 있네요. 정말 감사해요. 85세 김만권 할아버지도 비슷하셨습니다. 매달 수십만 원씩 영양제를 챙겨 드셨지만 신문 읽을 때마다 돋보기를 몇 번이나 바꿔야 했고 밤엔 아예 운전을 포기하셨다고 하더군요. 하지만 제가 드린 건 새로운 약이 아닙니다. 비싼 영양제도 아니었습니다. 그저 매일 식탁에 오르는 몇 가지 음식을 바꿔드렸을 뿐입니다.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. 3개월 후 할아버지는 영양제보다 음식이 더 효과적이었다며 신문도 잘 보이고 무엇보다 손주들이 써준 귀여운 편지를 돋보기 없이도 읽게 됐다고 하셨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실제로 효과를 본 눈 건강식품 4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. 비싸지 않고 구하기 쉽고 맛도 좋은 음식들입니다.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복잡한 조리법도 필요 없습니다. 이 귀한 정보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기엔 아깝습니다. 주변에 눈 건강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들께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. 그리고 더 많은 눈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눈을 맑고 밝게 되돌릴 첫 번째 음식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한 채소, 바로 시금치와 케일입니다. 여러분, 루테인 많이 들어보셨죠? 황반변성을 예방해 준다고 해서 눈 영양제로 많이들 챙겨 드시는데요. 문제는 정작 루테인이 실제로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이 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실제로는 시금치 100g에는 루테인이 약 12mg 이상 들어 있습니다. 이건 시중에 판매되는 루테인 영양제 한 알과 맞먹는 수치입니다. 케일 역시 루테인, 지아잔틴 함량이 높은 대표 채소 중 하나입니다. 게다가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2배에서 3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즉, 영양제보다도 음식으로 섭취할 때 더 자연스럽고 흡수율도 뛰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제 환자 중 78세 김옥남 할머니도 매일 아침 눈이 침침하고 햇빛이 너무 퍼져 보인다고 하셨어요. 신문 자막도 번져 보이고 밤엔 운전은 꿈도 못 꾸셨죠. 할머니는 2년 넘게 루테인 영양제를 드셨지만 별다른 효과는 못 느끼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권해드렸죠. 아침 식사에 시금치나 케일을 살짝 데쳐서 작은 접시로 매일 드셔보시라고요. 그리고 한 달 뒤 김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. 박사님, 신기하게도 요즘 햇빛이 눈에 덜 부셔요. 신문도 또렷하게 보이고요. 시금치가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어요. 이런 변화 절대 드문 일이 아닙니다. 시금치와 케일은 볶지 말고 살짝 데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기름 없이도 루테인 지아잔틴의 체내 흡수율이 높고 소화 부담도 적어서 노년층에게 딱 맞는 조리법입니다.
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. 계란 프라이 하나, 들기름 한 방울만 곁들여도 루테인 흡수가 훨씬 더 잘 됩니다.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이죠. 정리하자면 시금치나 케일을 매일 한 접시만 드셔도 루테인 영양제보다 훨씬 강력한 눈 보호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 물론 처음엔 귀찮고 낯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몸이 먼저 찾게 됩니다. 눈이 먼저 알아봅니다.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건조한 눈에 기름칠을 해주는 생선,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. 두 번째 음식은 특히 눈이 뻑뻑하고 건조하신 분들께 꼭 필요한 식품입니다.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눈물이 부족해서 안구건조증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요. 사실은 눈물막을 유지해주는 지방층이 약해지면서 눈물이 금방 증발해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 이 지방층을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이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꼭 음식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겁니다. 가장 좋은 공급원이 바로 고등어, 정어리, 참치,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. 제 환자 중에 82세 이영순 할머니가 계십니다. 눈이 너무 건조해서 인공 눈물을 하루에도 10번 넘게 넣으셨고 자고 일어나면 눈꺼풀이 들러붙어 아침마다 물수건으로 눈을 적시며 하루를 시작하셨죠. 그런데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만 드시기 시작한 뒤 눈이 훨씬 덜 뻑뻑하고 인공 눈물 넣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. 박사님, 이제는 눈이 그리 답답하지 않아요. 특히 아침이 편해졌어요. 눈을 벌릴 때도 덜 아프고요.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외에도 비타민 D, 단백질, 아연 등 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 시니어분들께 특히 좋습니다. 혹시 생선 비린내가 걱정되신다면 구이보다는 조림이나 찜 형태로 드시면 비린맛도 줄고 몸에도 부담이 덜하죠. 또 고등어나 연어 통조림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. 단, 기름이 너무 많은 제품은 피하시고 무염 또는 저염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. 생선이 어렵다면 들기름, 아마씨유, 호두 같은 식물성 오메가3 식품도 있습니다. 하지만 흡수율과 효과 면에서는 등푸른 생선이 훨씬 우위입니다. 결론은 이렇습니다. 눈물 부족보다도 눈물막이 무너지는 게 문제입니다. 이걸 복구하려면 생선으로 지방층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. 자, 그럼 다음은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시신경을 지켜주는 음식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세 번째는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아침 식사입니다. 눈이 피곤하다고 느끼는 분들, 그리고 눈이 뿌옇게 흐려지고 초점이 안 맞는 느낌이 자주 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식사가 있습니다. 바로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아침 식사입니다. 특히 비타민 B1, B2, B6, B12는 우리 눈의 시신경을 보호하고 눈의 피로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 성분들이 부족하면 눈의 피로가 더 쉽게 쌓이고 심한 경우 시신경 손상까지 올 수 있습니다. 그럼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?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조합은 계란, 두부, 현미밥, 김입니다. 간단하죠? 특히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도 함께 들어있어서 황반을 보호하고 빛 자극으로부터 눈을 지켜주는 역할도 합니다. 게다가 기름 없이 반숙으로 익히면 소화도 잘 되고 흡수율도 높습니다.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식품이고 칼슘과 마그네슘까지 함께 들어있어서 눈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좋습니다. 이 식사를 실천하신 분 중에 79세 정민재 할아버지가 계십니다. 이분은 매일 아침 식사를 건너뛰고 점심에 국밥만 드시곤 했는데요. 눈이 너무 쉽게 피로해지고 글자가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. 제가 아침에 계란 반숙 하나, 두부 반모, 미역국 한 그릇 이렇게 드시라고 권해드렸더니 불과 보름 만에 눈의 피로가 줄고
책을 볼 때 눈이 훨씬 덜 따갑다고 하셨습니다. 예전엔 책 한 장만 읽어도 눈이 아파서 덮었는데요. 요즘은 앉은 김에 30분은 훌쩍 읽습니다. 무조건 눈에 좋다는 영양제를 사는 것보다 아침 한 끼를 바꾸는 것,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특히 비타민 B는 나이가 들수록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꾸준히 보충해줘야 합니다. 계란, 두부, 멸치, 현미, 김 등에 골고루 들어있으니까 복잡하게 따질 것 없이 매일 아침 간단한 한상 차림만 해주셔도 됩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. 한번 잘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잘 먹는 것, 이게 눈 건강의 핵심입니다. 다음은 네 번째 식품입니다. 눈 노화를 막고 야맹증, 황반변성까지 예방하는 이 과일,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네 번째는 블루베리와 포도입니다. 눈이 점점 침침해지고 밤에 불빛이 퍼져 보이거나 야간 운전이 힘드신 분들께 꼭 필요한 음식이 있습니다. 바로 자색 과일, 특히 블루베리와 포도입니다. 이 과일들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. 이 성분은 눈 속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망막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특히 야맹증, 황반변성, 눈의 피로를 완화하는데 가장 탁월한 천연 성분 중 하나로 꼽힙니다. 예전에는 약으로만 치료하려던 분들도 이 과일들을 꾸준히 드신 뒤 밤에 눈이 덜 침침해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. 실제로 75세 박혜자 할머니는 밤에 TV를 보거나 외출할 때 눈이 자꾸 흐릿해져서 불편하셨습니다. 길거리 간판 글씨도 번져 보이고 버스 번호조차 잘 안 보인다고 하셨죠. 제가 블루베리를 하루에 10알씩 그리고 껍질째 먹는 청포도를 매일 반 송이씩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랬더니 한 달쯤 지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박사님, 신기하게도 밤에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. 간판도 예전보다 잘 보이고 밤에 걷는 것도 덜 두려워졌어요. 이게 바로 눈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효과입니다. 주의하실 점은 포도나 블루베리는 당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건 금물입니다. 하루 기준으로 블루베리는 10알에서 15알, 포도는 작은 송이 기준 반 송이면 충분합니다. 또 하나 중요한 팁, 껍질째 드셔야 안토시아닌 효과가 배가 됩니다. 껍질을 벗기면 가장 중요한 성분이 사라지거든요.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. 다만 설탕이나 시럽에 절인 제품은 피하시고 무가당 냉동 블루베리를 간식처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렇게 매일 자색 과일을 조금씩 섭취하시는 것만으로도 눈 속 혈관 건강을 지키고 망막 노화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한 4가지 음식들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더 잘 나타나는지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무엇인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4가지 눈 건강식품,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.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한 시금치와 케일, 눈물막을 지켜주는 오메가3 등푸른 생선, 시신경을 지켜주는 계란과 두부 중심의 아침 식사, 눈 노화를 막는 자색 과일, 블루베리와 포도. 이 식품들만 꾸준히 섭취하셔도 눈이 덜 뻑뻑하고 침침함이 줄어들며 밤 시야도 밝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첫째, 가공식품과 당분 섭취는 줄이셔야 합니다. 요즘 시니어분들도 과일 주스, 달달한 빵, 가공식품 자주 드시는데 이런 음식은 체내 염증을 높이고 결국 눈 건강도 해칩니다. 둘째,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너무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. 예를 들어 블루베리나 포도는 당분이 있으므로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.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, 그게 가장 효과적입니다. 셋째, 지속이 중요합니다. 한두 번 잘 챙겨 드시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식단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. 영양제는 잊을 수도 있지만 음식은 습관이 됩니다.
넷째,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셔야 합니다. 고등어 같은 생선도 좋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기름기 많은 부위는 피하시고 대체로 구이보다는 찜이나 조림 형태가 더 적합합니다. 또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하셔야 하고 식사 후 간식처럼 조금씩 드시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. 이런 부분만 잘 지켜주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이 눈 건강 회복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 이건 그냥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. 실제 임상에서 환자분들이 좋아진 걸 확인한 음식들입니다. 지금부터라도 이 네 가지 음식을 식단에 넣어 보세요. 한 달, 세 달, 6달 후면 지금과는 확실히 달라진 눈의 변화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.